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자, 오늘은 54번 예상 문제 두 번째 시간 1인 가구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53번 예상 문제에서 1인 가구 변화에 대한 문제를 풀었었죠. 그것과 연결해서 54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 역시 적지 않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1인 가구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라 라고 나와 있죠. 밑에 문제를 보시면 1인 가구 증가 이유, 원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문제, 마지막은 해결하기 위한 방법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론 쓰기 살펴봐야겠죠? 글을 이용해서 서론 쓰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요즘은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증가 이유, 증가 원인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 의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오늘은, 오늘날에는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예전에는 다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과거의 가치관을 우리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가치관.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했다. 변화해서 달라져서 1인 가구가 많아졌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뒤에 보시면요.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다고 했어요. 사회적 문제 다른 말로 바꾸면 부작용 비슷한 단어죠. 또는 문제점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서론 쓰기 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본 것처럼 과거의 전통적 사고관, 가치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변화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앞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부작용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적지 않대요. 여기서 적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1인 가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3번 문제 해결 방안 물어보고 서론 쓰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 1번, 2번, 3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본론 1번은요. 1인 가구의 증가 이유였습니다. 자, 증가 이유가 문제에서는 가치관이 변화해서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가치관이 변화했는데 과거에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꼭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았죠. 하지만 현재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변해서 생긴 문제점이 이혼, 결혼을 했는데 헤어져요. 이혼이나 비혼,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이혼과 비혼이 많아졌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전에 있는 가족 중심의 사고관, 가치관에서 개인의 삶,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되겠죠.
이로 인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온이 많아지고 비온이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과 비온이 많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아이를 낳지 않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또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력 역시 감소하게 되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라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돈도 벌고요. 집도 청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1인 가구의 문제점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외로울 수 있다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 혼자 돈을 벌기 때문에 아프거나 직장이 없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혼자 살기 때문에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이 혼자서 고립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요, 혼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둑이나 강도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방금 보시는 것처럼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한 집에서 가족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끼리 서로 집을 나눠서 쓰는 쉐어하우스가 많이 생겼어요. 각자 집은 있지만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쉐어하우스, 서로 나눠서 집을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함께 도와주면서 교류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쉐어하우스도 1인 가구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과 비혼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였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 장려한다라는 것은 응원해서 앞에 나온 것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위에 나와 있는 이런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어려움에 처한 1인 가구들에게 1인 가구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교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들끼리 만나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1인 가구끼리 교류하게 만든다라는 건 방금 본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본론 1번입니다. 1번은 1인 가구 증가 원인이었죠. 처음 시작한 본론 1번이기 때문에 먼저라는 접속사 넣어줬고요. 증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연결해줬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많아진 거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중시했지만 이런 가치관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이로 인해 이혼뿐만 아니라 비혼 많아졌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앞에 나온 대로 가치관, 가족 중심 가치관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이혼하거나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도 많아지게 되었다 라고 써졌죠. 본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었죠. 앞에서 원인이고 뒤에서는 문제점이니까 앞에 접속사 하지만으로 연결해 줬네요. 자, 1인 가구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밑에 나오죠. 먼저 첫 번째 문제, 또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문제 앞에서 살펴봤었죠. 두 번째 문제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 가구의 문제인데요. 이럴 경우에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도움받을 곳이 없다.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동반하다라는 단어 한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반하다라는 건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생기다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문제가 함께 생길 수밖에 없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동반하다라는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반하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주어가 오고요. 주어 다음에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사람과 또는 이 사람과 동반하다라고 쓰여요. 자, 이때 동반하다라는 의미는요. 행동을 함께 하다, 행동을 같이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주어 다음에 사람이 아닐 때, 사람이 아닌 것이 올 때는 을 동반하다라고 사용합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 글에서 본 것처럼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닌 일이나 사건이 함께 생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통해서 자세히 볼게요. 위에 아버지 2번 태풍이 주어에 해당하겠죠? 뒤에 나온 어머니는 사람입니다. 밑에 나온 많은 비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뭐뭐와 동반하다는 행동을 같이 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아버지가 어디든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와 함께 행동을 했다, 어머니와 함께 갔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다니신다, 같이 어머니와 행동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는요. 사람이 아닌 많은 비가 왔죠. 그래서 여기 사용된 을 동반하다는요. 함께 생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풍이 왔는데 태풍과 함께 많은 비가 생겼다, 많은 비가 왔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이렇게 동반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본론 3번도 앞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니까 따라서 접속사로 정리해 주었고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은 여기 나와 있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하도록 응원하는, 하도록 만드는 지원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1인 가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앞에서 1인 가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또한 두 번째 답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1인 가구. 이런 경우 서로 교류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앞에서 보았던 쉐어하우스처럼 필요한 경우 1인 가구들끼리 모여서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앞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 가구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정리하는 표현이죠. 결론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장을 정리하거나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1인 가구를 줄여나가자, 그것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본론 3번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여가기 위해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은 준비하는 거죠. 같은 표현이에요. 준비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작용은 앞에서 문제점 대신에 사용했던 단어죠. 자,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내용을 서론, 본론 1번, 2번, 3번 결론까지 전체 645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하는데도 예상 문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